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새해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아주 롤러코스터 시장에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우리 가족분들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번 주 새해 첫 주 증시 금요일 찐시방을 같이 해줄 김대준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첫 주였습니다. 네. 첫 주. 저는 아주 현기증이 나서 미쳐버린 줄 알았고 네. 대표님도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네 그렇다고 하시는데 한번 일주일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시장에 있은 게 한 23년, 4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경험들 했죠. 네. 지금 같은 장, 그러니까 지난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락하는 장에 이런 하락장은 처음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최근에 이번 주 상황에서의 지수의 변동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의 변동성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다행히 변동성. 결과치 측면에서 네, 희망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지난주에 할 때 이제 지난주부터는 좀 주식을 살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조금 평소와 다른 이벤트들이 있었다는 걸 사실 간과했었어요. 네. 뭐였냐면 우리가 이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정해지는 게 조금 늦게 확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평균적으로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넷째 주 정도는 항상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였는데 네. 마지막 이제 배당락 일 이전에 이제 급하게 대주주가 사실 30억으로 사실 기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10억으로 다시 원한대로 예전대로 되면서 그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물량들이 좀 급하게 빠져나왔고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증권사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이제 관리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제 콜이 돌기 시작했죠. 콜이라기보다 알람. 이제 그동안 증시 변동성 때문에 반대 매매, 그러니까 담보 비율을 130%까지 사실 유예를 해줬었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는 140%잖아요. 네. 그러니까 130%에서 140%로 네. 조금 이제 유예를 해줬던 거죠. 그때까지는 130에서 140% 정도였으면 네. 사실 계속 유예 조치를 하면서 버텨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증권사들에서는 조금 더 이 유예 기간 연장하자라고 했는데 네. 요거를 이제 급하다기보다는 이제 140%로 이제 원안으로 복귀를 해줬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월화에 이제는 사실 나올 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월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그렇죠. 네, 겪었죠. 네, 어마어마한 변동성 겪었고요. 그 클라이막스가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 이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이 차트. 하면서 네.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지점도 네. 한번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화요일장에서 네. 지수 대략 한 40포인트 이상 네. 빠지면서 그리고 보합선까지 그렇습니다. 끌어올렸죠. 땡겨올렸죠. 이때 네. 투매가 한번 맞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화요일 날 제가 12시 조금 넘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지수 차트입니다. 골이 네. 깊네요. 네. 이게 당일 차트, 당일 분봉 차트인데요. 근데 사실 미국 시장도 뭐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 시장, 특히 유독 아시아에서 한국만 좀 열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 10시 개장했던 날이랑 그다음 화요일 날 장이 둘 다 똑같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월요일도 V자 반등을 올라왔고 화요일이 이게 가장 공포가 극대화됐었던 장인데요.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아침 9시에서 9시 반 정도 사이 요거 한번 리바운딩 나왔다가 그렇죠. 10시 반 리바운딩. 그렇죠. 네. 10시 반 리바운딩. 글로벌 시장 동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안 않았습니다. 왔어요. 그냥 뭐 하락해도 할 말은 없었지만 네. 이 정도까지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돌이켜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결과적으로 이번 주 양봉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양봉으로 시작했어요. 주봉을요. 네. 주 양봉 시작했고 코스닥도 양봉. 아랫꼬리 달고 정말 쌍바닥 지지하면서 아랫꼬리 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지를 일단은 확인은 쌍바닥을 확인한 모습으로 끝났는데 요거만 놓고 봤을 때 그때 당시 화요일 날 전화를 받았던 게 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제 후배들 친구들 얘기를 했던 게 손님들이 다 팔아달라 그런다. 신용 반대가 많이 나갔나요? 그것도 많았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못 해 먹겠다. 아. 네. 못 해 먹겠다랑 이제 담보 비율 막 나다 정신 없다. 네. 네. 그 이야기들이 사실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한국 시장이 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가장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 당연히 주식이 하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월화, 특히 월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요일 날 요렇게 한번 쫙 밀리니까 이때들 지금이라도 더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조금 나이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무섭다 너무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포의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썩은 물량이 한번 돌아 네. 나가야 네. 새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죠. 이때 반대매도 그렇고 그 손절매죠. 손절매. 네, 그렇죠. 손절매. 이게 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절매 물량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뭐 리스크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번 주 분봉인데요. 네. 보시면 이번 주 분봉입니다. 여기. 월요일은 뭐 거의 뭐 원웨이로 밀리다시피 했고, 화요일 날 밀렸다가 올라갔다. 여기 이제 저녁 10시 딱 10시 반. 이게 뭐 스탁론 반대매매. 네. 그런 그렇네요. 얘기 있는데. 네. 이제 그 물량 나오고 나서 여기서 손절매 했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사실 지금 아쉬운 상태가 돼버렸죠. 10시 반이면 스탁론이 아니고 CFD CFD. 분량인 것 같고요. 1시 반이 스탁론. 2시. 2시인가요? 네, 2시 정도의 스탁론입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이번 주는 월화는 네. 너무나도 반대매매 공포.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월화 지나고 나면서 조금 진정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오늘도 흐름이 좋았던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그동안 작년 말부터 이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꼬여있던 수급들이 조금 정상화되어가는 느낌들이 이제는 조금 있습니다. 이제 제도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고, 그렇죠. 신용 물량도 최근에 좀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본 게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왜 취약하냐면, 이번 주에 사실 좀 약간 극단적이잖아요. 월화는 뭐 미친 듯이 빠졌다가, 그렇죠. 화수는 뭐 왜 이래 할 정도로 올라오고, 뭐 그렇죠. 반도체들 뭐 언제 망할 것처럼 하다가도 미친 듯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일단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도 없고 하니까 한쪽으로 쏠렸을 때 확, 또 위로 쏠렸을 때 확, 요게 좀 부침이 엄청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단 이번 주 주봉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다시 한번 기대를 살리는 이제 흐름이 가고는 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거와는 이어서 네. 이번 주 이제 1월 첫째 주 단 일주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이번 주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좋은 있었죠? 것도 있었고요. 네. 나쁜 것도 있었고.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반대매매의 네. 전형적인 모습들 보였던 거. 첫 번째 주 정말 뜬금없는, 뜬금없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했으면 네.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신용이나 이게 덴모 대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사실 조금 둔감했었는데, 네. 조금만 더 예민하게 좀 시장을 좀 살폈다면 이거 부분 예측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들어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 부동산 정책들 규제가 급격하게 완화가 되면서 네. 건설주, 그 다음에 은행주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은행주가 움직일 때 시장은 항상 방향성이 나타날 때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지수가 2,150포인트 찍고 네. 2,500까지 올라갔던 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바닥점에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업종이 은행주였고요. 네. 은행주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뒤 이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자금이 이제 국부펀드 같은 경우 안전성을 추구하는 네. 펀드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의 종목입니다. 은행주 그 외국인 보유 한도를 보면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70% 80%까지 보유 한도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는 이제 장기 펀드들이 일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확보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사 들어갑니다. 네. 가지고 있으면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배당도 많이 주고, 그죠? 그리고 주가 차익도 크진 않지만 네. 일정 부분 주가 차익도 맞습니다. 나타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점에서 주식을 사는 업종이 은행주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오늘 좀 퍼센테이지 측면에서 오랜만에 보는 퍼센테이지. 진짜 그죠? 이거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저의 자사주 신한지주가 어제 이제 배당 정책을 확대하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죠. 어제 네. 9% 정도
고가 기준으로 오르고 이게 네. 사실 개별주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은행주인데 이게 은행주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쉽게 보지 못하는 네, 기존의 캔들들을 보면 사실 약간 양봉이든 음봉이든 약간 따박따박하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난 9월 시점이 어디 있죠? 여기 아, 그럼 KB금융 한번 보시죠. KB금융. 네, 신한은 외국인 보유 한도도 그렇게 높지 네. 않은 것 같더라고요. KB 여기 빠졌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 시점 딱 바닥 찍고 시장이 2,150에서 2,500 갈 때 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거래량 들어가면서. 신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오늘 그제 그 은행주가 이렇게 폭을 넓이 하면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좀 주요하게 판단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은행주를 따라잡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죠. 있습니다. 네. 하락보다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 라는 측면으로. 일단은 사실 뭐 은행주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단 시장에 좀 옮겨도 좋긴 한데 네. 이제 사실 또 예대 마진 요즘에 은행 예금 금리가 작년 하반기를 고점을 찍고 네. 조금 이제 은행 예금 금리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채권 금리 빠지면서. 네네. 근데 대출 금리는 그대로다 보니까 이제 예대 마진 폭이 좀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목소리들이 사실 조금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신한지주가 이제 시가총액 20조 6천억이고 KB금융이 이제 23조입니다. 한때 이제 계속 저희랑 KB랑 시가총액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이제 10%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15%만. 은행주하고 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 네. 있었을까요? 방금 전에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 건설주. 네, 건설 보면 오늘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네. 네, 현대건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GS건설. 사실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트로이카잖아요. 그렇죠. 트로이카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은행, 건설, 증권. 네, 이게 트로이카죠. 그렇죠. 네, 트로이카. 네. 증권은 이제 삼성증권 같은 건 아직은 제가 오늘 못 봤는데 삼성증권도 이제 바닥에서는 올라왔네요. 그 네. 증권회사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은 부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네. 그렇게 강하게 사지 않거든요. 네. 오늘 이제 기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기금이 4일 연속 순매수한 거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기존의 금융투자, 증권회사는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 돌고 있는 얘기가 증권회사가 제가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62개 증권 선물사가 네. 있었습니다. 외국사 포함해서. 근데 지금 좀 구조조정이 돼서 몇 개 증권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회사들이 지난번 그 레고랜드 사태 PF 대출과 관련해서 데미지를 그렇죠. 크게 입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몇몇 회사들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가 있기도 하겠지만 신용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증권회사 몇몇 회사들이 좀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소형사들 좀 그런 있었죠. 얘기들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관의 금융투자 증권회사가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로의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채권 레고랜드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부동산이 이제 규제도 굉장히 빠르게 완화되고 네. 덕분에 이제 연초부터 이제 공적 자금들 이제 그 PF 자금들에 대한 이제 좀 그렇죠.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네. 지금 단기 사채 3개월짜리 단기 사채들 금리가 작년 한 10월, 11월 달만 해도 한 8%대까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짧지만 연한산으로 8%짜리들. 전단체 말씀하시는 단기 거죠? 사채 맞습니다. 네. 이제 예전엔 전단체라고 했었죠. 아. 이제는 단기 사채라고 부르는데 명확하게. 지금은 이제 5% 후반, 네. 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런 채권 금리 떨어진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있었던 좀 약간 대표님들은 네. 10월 달, 11월 달 레고산 떨어졌을 때 트리플 A나 더블 A 채권들 진짜 그냥 줄 서시더라고 거의. 그때 30%짜리 채권도 나왔었습니다. 저기 어디죠? 개발하는 저기 토성 있는데 그쪽 새로 개발하는데 가락지구 그쪽 채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30%짜리도 네네네. 나왔었습니다. 둔촌주공. 순천주공. 네. 네. 거기도 그렇고 이제 전국에 있는 PF 채권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국채들, 뭐 장기 채권들 이제 금리가 올라가 보니까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그냥 막 국채 막 수시하시고 막 이제 카드채들, 여신채들 주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요즘 시장은 또 없어졌어요. 채권 사고 싶어도 시장은 살 수가 없어. 비교적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네. 데미지를 증권사들이
PF를 일으키면서 보증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보증 관계에 있어서 네. 데미지를 현재 입고 데미지.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들이 그렇습니다. 좀 영향력이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조금은 아직은 잘 그렇죠. 네, 모른다. 네.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진행형. 네,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나마 최근에 조금 흐름이 좋았었던 5G 관련 종목들 오늘 대표적으로 HFR이라고 하는 그건 체크 못 하고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네. 요거는 뭐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HFR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급락이 나왔어요. 잘 가다가 사실 시장 대비 굉장히 잘 갔었잖아요. 네, 네. 이제 중계기를 공급 회사인데 이제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미국 통신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사. 네. 네, 이렇게 캐펙스를 조금 줄인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오늘 세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에 따라서는 좀 이제 공부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할 건지 네. 또는 추세가 일단은 부러진 걸로 판단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해야 될지 그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시기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그냥 끝까지 밀어서 망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또 화두는 네. 작년 1월에도 화두가 됐었던 게 기억나시죠? 어떤 부분이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도 또 화두였습니다. 그렇죠. 직원이 네, 그때는 흥령이었고 네, 그냥 오늘은 중국에서 리콜 이슈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금요일 저녁 한 6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는 그 기사는 사라졌어요. 지금 삭제됐습니다. 오버했나 보네요. 단독이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네. 기사에 단독이라고 써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요즘은 특히나 단독은 일단 의심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거는 이제 단순 오류 실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들 지금은 이제 작년에 이슈가 있어서 아직은 환기 종목이라는 걸 붙이고 있지만 네. 정말 좋은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인데 덕분에 다른 임플란트 회사들도 끌고 내려갔었고 장중에 마이너스 19%인가요? 18.4%까지 하락했다가 쫙 땡겨 올렸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별 이슈 아니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은 좋은 주식 가만히 있다. 이게 뭔 소리야라고 해가지고 손절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주식 하는 사람들 팔자가 참 그렇죠. 정말 이게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일주일 상간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는 이제 막판에 네옴시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종목들이 셌었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사우디의 질세 두바이도 1경원 투자하겠다. 네. 1경입니다, 경. 그렇죠. 감조차 않은 1경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나오면서 시간에서 또 꼬꾸라지고 어제 이제 네옴시티 생각나가지고 이제 종가 베팅이라던가 이제 조금 투자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또 시장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좋지 못한 성적을 얻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네. 다행이라면 다행인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중요한 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이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건데 일단 삼성전자 예상치기 합니다만 오늘 일단 양봉이 났습니다. 네. 네, 800원 올랐고요. 1.37%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이 3분의 1 통으로 나왔다. 최악 전망치 잠정 실적인데 예상치가 한 6조 8천억 정도였을 겁니다. 6조 8천억. 근데 4.3조 나왔습니다. 거의 반토막. 네, 반토막 수준으로 나왔죠. 네. 반토막 수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전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오늘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시 40분부터 동시호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호가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원래 그 정도면 허매도라도 한가나 뭐 한번 물량이 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동시호가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네, 거예요. 호가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호가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장 초반에 그냥 올라간 애가 돼버려가지고 네. 결국은 아직은 저항선에 닿는 모습을 그리긴 했지만 결국은 쌍바닥 55,000원 선을 지지하고 결국은 다시 59,000원까지 올라오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진짜 심할 때 화요일 날 54,000원인가요? 저가가 54,000원, 54,000원대까지 호가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주 종가는 59,000원으로 주가는 마무리했고요. 주봉으로는 아주 굵직한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년에 6월달 저점까지 하면 지금 일단은 세 번째 바닥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지지되는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하이닉스를 점검하면서 전체 반도체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가시죠. 네, 시간에 대해서 가보시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한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하이닉스를 대표님 점검해드리죠. PC로 네. 지금 보시면 오늘 실적 잠정치가 나왔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 수준에서 좀 반영이 실적 대비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시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연간 영업이익과 이제 주가 상황을 비교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지난 2017년, 18년도에 삼성전자가 대략 55조 수준에서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장사를. 잘했죠. 네. 그리고 2019년도 극단적으로 실적이 줄어버렸습니다. 27조 정도로. 그럼 주가가 어떠했느냐? 2017년과 18년도 상황에서 주가는 고점을 치닫는 형태에서의 가격이 진행됐고요. 실제로 2019년도에는 주가 바닥 찍으면서 주가가 안정되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가의 상승 곡선의 형태의 진행이 나타났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드러난 실적에서의 상황은 주가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리고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업황과 주가의 그 사이클적인 기간차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시점을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6개월 뒤에 최바닥을 찍는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반도체 시장과 반도체 상황과 이제 국내 주시장 요 부분을 제가 한번 그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는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의 흐름입니다. 반도체는 주기 산업입니다. 사이클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태환도 휴대폰 쓰고 계시지만 2년이 지나면 휴대폰이 좀 먹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느려지고 배터리가 빨리 닳고. 배터리는 빨리 닳죠. 그래서 교체를 대략 2년이 넘어가면 2년 반 정도 교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그 저기 PC나 또는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대략 2년 정도 또 2.5년 정도에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주기 사이클과 맞추어져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좋았다가 안 좋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그 재고 물량과 출하되는 물량의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다 늘어났다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바닥 찍고 상승하고 바닥 찍고 상승하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은 우상향합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죠. SK 하이닉스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주기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2년 정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이제 횡보 내지는 주가 조정을 받습니다. 주기입니다. 교체 주기입니다. 그리고 1.5년 정도는 그 조정의 횡보의 흐름을 받고요. 딱 그 사이클과 맞추어져서 이 형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또 2년 상승, 1.5년 하락과 조정. 그러면 지금이 어느 그 선상에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조정을 받을 때는 이 패턴을 대략적으로 보여줍니다. 뭐 쌍봉이라기보다는 두 번의 바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저기 횡보를 거치고 나서 주가 상승 흐름으로 지나가는 형태이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이 두 번의 고점 이후에 횡보 구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반도체 수급과 경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금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뭐 있고요. 좋은 뉴스는 사실 없죠. 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없습니다. 주가와는 다르게.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 물론 위축 과정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수축 과정이 진행될 것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는 시점은 올해 한 6월 1사분기 후반부나 2사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의 바닥점이 올 것이라는 측면으로 다들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는 시점이 작년 초였죠. 이때부터 반도체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 반도체 경기 상황 흐름의 내용이 네. 좋지 않을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고 네. 이때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반의 전망치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기간적으로 1년 정도 지났죠. 그러면 산업 전체의 바닥은 올 5, 6, 7월에 바닥을 찍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 업황에 대해서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는 측면을 그렇죠. 놓고 보면 특히 삼성전자는 그렇죠. 더더욱 네, 하이닉스랑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판단해 보면 지난 12월, 1월 요 즈음이 이제 주가의 바닥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그렇죠.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그 2년 상승과 1.5년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재고와 그리고 추락 네. 이 사이클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그 각사에서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이 사이클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2000년 말부터 그리고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주가 저점을 찍는 이 제가 포인트로의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지점에서 이 재고 추락 이 역사이클이 네. 만들어지는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네. 이 과정에서 주가 저점도 만들어졌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 반도체 수출이나 그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뭐 29%, 28% 감소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들이 네.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의 그 수요가 줄어서 라기보다는 가격 하락으로 인한 그 반도체 업황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볼 때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이제 디램 반도체 지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대략 랜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네. 이쪽 부분에 이제 종목들이 집중된 네, 네, 그쵸. 지수이고요. 네. 이제 디램은 이제 하이닉스 하이닉스 쪽. 관련된 네, 그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의 가격 진행인데요. 네. 좌우측을 보시게 되면 그 시스템 반도체 랜드 플래시 쪽의 인텔 대표 종목이라고 하면 시점이 이 그 지수 고점과 가격 고점 각 해당 종목의 고점이 동일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디램 그 가격을 보게 되더라도 하이닉스의 고점과 그 디램 지수의 가격 차가 거의 동시에 네. 그 고점을 찍었고요.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그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바닥 어딘가를 통과하고 있다라고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금은 바닥 어딘가를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그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그제 상황에서 보면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이 컸습니다. 빅테크들도 진짜 엄청 엄청 하락했습니다. 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제 1차적으로 하락을 네. 시동을 걸었죠.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뒤따라가서 그렇죠.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죠. 오늘까지 하락을 이제 네. 진행하면서 지수를 압박하는 형태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지금 상황인데요. 네.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격적인 네. 모습을 놓고 볼 때. 먼저 반등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미리 빠지고 먼저 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고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 2,200개 그러니까 우선주 관리 종목 빼고 상장 종목이 2,200개라고 한다면 반도체 관련 종목 130개입니다. 네. 여기 전기전자까지 합치면 250개 종목이 그렇죠.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살펴볼 때도 반도체 관련 시가총액 비중이 삼성전자가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죠. 네, 30%.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가야 돼. 반도체가 가야 지수가 합니다. 반도체가 가야 네.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그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살펴볼 때에도 지금 어느 지점인가는 바닥점을 지나고 있다는 반도체에 대한 전체 분위기를 살펴볼 때 아 그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근간의 지수를 다루고 있는 반도체가 바닥 어딘가를 지나고 있기 네. 때문에 시장의 지수의 부분에서도 그 바닥 어딘가를 지금 지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 해볼 수 있겠죠. 네. 이 부분으로 이제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네.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수출 코스피는 이제 수출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렇죠. 결국 수출의 주력도 사실 반도체잖아요. 55%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수출이 살아난다는 건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거고 그렇죠.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건 결국 삼성전자와 그 패밀리들이 네. 살아난다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 수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 수출이 6,445억 달러였습니다.
네. 2022년도 지난해죠. 6,800억 정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역대급입니다. 네. 물론 하반기에 수출이 줄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에 이제 23개월 수출 연속 증가하다가 수출이 좀 감소했거든요. 월간 600억 달러 하다가 550억 달러 수출을 이제 11, 12월에 이제 수출이 감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제 중국 시장과 연동된 내용에서의 수출 감소였거든요.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수출의 50%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최근까지 봉쇄령도 있었고요. 경기가 침체된 위축이었죠. 침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좀 봉쇄하면서 경기가 압박하는 침체를 겪었는데 각 그 전문 기관에서 중국에 대한 올해 전망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KDI도 그렇지만 대략 1.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2.1% 정도 성장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과 연동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부분이 가능하고요. 중국 경기를 그럼 어떻게 보느냐를 이제 각 그 연구기관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중국은 지난 2분기에 그 0.6% 성장을 했습니다. 일단 봉쇄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때 깜짝 서프라이즈 발표가 있어서 3분기 3.9% 발표했는데 이거는 약간의 수치적인 그 오류라기보다는 가감된 내용에서의 부분이다. 3.9%는 워낙 서프라이즈였거든요. 일시적인. 그리고 4분기에는 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략 평균적으로 한 5% 또는 4% 후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그러면 중국의 그 전체 GDP 성장률과 경기 상황이 2023년도에 지난해 위축된 과정에서 살아나는 국면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수출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수출과 교육에 대해서 중국과 집중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상황에서의 진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과거처럼 아주 뭐 폭발적으로 급증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범위보다는 좀 늘어나는, 증가하는, 좋아지는 이런 형태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다. 워낙 중국 쪽 우리가 이제 그 기저 효과라고 하죠. 과거에 워낙 그 안 좋다 하니까 조금만에 좋아져도 굉장히 주시장은 이 기대감에서 이렇게 평가받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한번 중국 저도 제 퇴직연금이 중국 펀드에 좀 있어서 반드시 좀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 저는 살짝 좀 덧붙여면 좀 쉽게 덧붙여 보면 지금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 거. 보면 요거 어떤 그림 같으세요? 삼성전자 어떤 그림이냐면 이 공포스럽죠. 지금만 누구 사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는 자리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는데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됐던 슈퍼사이클 이후에 2018년 하락 그리고 이제 2019년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저 되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전자의 58조 영업이익 최고치는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선반 6개월짜리 선반영으로 보면 주가는 이미 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2019년에 나왔는데 오늘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도 쇼크로 일단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일단 삼성전자는 주봉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요때 뉴스를 보겠습니다. 짠 보면 2019년 1월 8일입니다. 요때 보시면 돌파 실패하면서 2018 4분기 잠정 매출 59, 전년비 10% 감소, 어닝 쇼크, 잠정 실적이 4분기 영업이익 전년비 28조 7조 엄청 줄었다. 쇼크로 이제 엄청 이때 나왔죠. 이때 당시도. 근데 요때거든요. 이때 주봉이 근데 어떤 게 그리냐면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쇼크였는데. 저 그림이 지금 시점이 아니고 2019년 시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2019년 기사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2019년 1월 8일 여기 1월 8일이잖아요. 1월 8일 요때 주봉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도 그때 차트도 그때 차트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지금이 아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주가는 이렇게 됐죠. 근데 실제로 그때 까보면 삼성전자를 까보면 연간으로 이 식을 볼까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오히려 이때 보시면 2018년도 59조 냈다가 네. 2019년도 27조 반토막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2019년 주가는 역으로 올라갔고 그렇죠. 네. 2020년은 약간 좀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21년도에 51조 냈고 올해 이제 막판에 좀 실적이 줄어서 이렇게 됐지만 올해도 결국 2023년도가 그냥 실적으로는 변곡점, 약간 쉬는 구간,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쭉 볼게요. 보다가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다가 이 주가는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요 하나 이렇게를 하나 텀으로 보고요. 요렇게를 하나 텀으로 보고 네. 2016년부터 이렇게를 4년 정도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네. 그리고 지금 2020년부터 됐던 요 사이클 지금 여기만 놓고 보시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면 사실 이제 바닥만 확인했지 공정에서 살 수 있어? 하는 자리가 되죠. 아닙니다. 네. 근데 결국은 반도체 선반영이라는 과점에서 올해 실적이 저점이라는 게 이제 4분기 실적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오늘 확인이 됐고 그렇죠.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네. 내년도 실적 전망치에 대한 추정치들이 이제 분명히 이 내년에 44조 진짜 나올까 영업이익 네. 에 대한 것들이 조금만 이제 하향 이제 올해 특히나 이제 올 하반기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깎아내리는 게 멈추기만 하면 네. 그런 심리가 형성이 되면 2019년과 같은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네. 실적 추정치가 요 그림, 요 네, 예측이 되는 게 뭐냐면 2018년도, 17년도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 좋아질 네. 때의 이슈는 그 미국에서 미 행정부에서 그 모든 공공기관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네. 엄청난 수요가 발생을 네,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20년도 즈음에서 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났던 거는 뭐냐면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네. 데이터 센터 장비들의 교체였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데이터 센터 엄청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기가 일정 기간마다 교체되는 주기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대 어닝 쇼크가 났지만 내년도, 내후년도의 후년도. 실적치를 예상한다는 네. 측면에서 주가도 한 발 앞서서 그렇죠. 그 과정을 네. 지나가는 맞습니다. 내용으로 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인플레에 대한 것들 네. 어제도 결국은 이번 주에도 금리 인상 없다 아니 인하 없다라는 것을 약간 못을 받긴 했지만 2021년 작년에는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의원들이 많았고 네네. 어제 올해 새로운 의원들은 비둘기파적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파월 의장의 혼자 의견은 아니라 다수결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다수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망치가 뭐 5% 이상도 보고 있지만 네. 우리가 중립금리 2.75 예상이었다가 지금 5%를 보고 있는 게 예상이 완전히 틀렸던 것처럼 네. 분명히 이제 물가는 잡혀지고 요즘에 영상이나 여기저기 자료 보면 물가가 금리 인하 없다라는 올해 물가 금리 인하 없다에 대한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감히 예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변수들이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감히 예상하기보다는 올해나 특히 올해처럼 돌발 변수나 모멘텀이 좀 이렇게 그 심리로 인해서 주식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렇죠. 정말로 실적 좋은 종목들 EPS 늘어나고 어차피 올해는 감익은 맞잖아요. 네. 감익은 맞으니까 그 중에서 EPS 늘어나고 또는 작년 대비 이제 너무 안 좋았던 대형주들 이제 턴하는 애들 그런 종목들 찾아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판 MLCC 삼성전기입니다. 저는 삼성전기 이번에 MLCC 적층 세라믹 실리콘 네 전기가 봐보겠습니다. 전기가 이제 이거 주봉인데요. 네. 전자보다 좀 더 빠르게 이번 주에 주봉에서 양봉을 좀 드러냈고요. 네. 예. 저는 이제 30주선을 본다, 주력을 본다라고 했는데 30주선을 이제 아래에서 뚫고 왔고 이제 40주선까지 네. 뚫고 올라왔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제 올라가는 안착하려고 하는 뭔가 14만 원대의 박스를 뚫고 안착하려고 하는 느낌이 납니다.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이번 주에 외국계에서 콜도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네. 조용히 조용히 올라왔고 올라왔죠. 네. 이게 이제 개인들이 그 대형주 내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탄력을 한 방 받으면 받으면 엄청나게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 대형주 치고 좀 탄력도 좀 세죠. 그리고 MLCC 네. 말씀하셨지만 그 자동차에 네. MLCC 적층 세라믹 실리콘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반 내연기관 네. 자동차는 5,000개가 들어가고요. 네. 전기자동차는 엄청 들어가겠죠. 2만 개가 들어가요. 2만 개. 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네. 우리 전자제품내에도 아마 몇백 개씩 다 들어갈 그렇죠. 겁니다. 그럼요. 전기도체. 네. 그래서 수요도 많고 성장세도 있고
다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계속 하향화되는 측면에서 저도 어제 오늘 주가를 봤을 때 이게 어느새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왔지? 네. 라고 판단될 그죠? 정도로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한번 삼성전기 저도 눈여겨보고 있고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읽고 또 이번 주에 심택이나 네. 뭐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 양봉 쫙쫙 뽑아내면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좀 네네. 보여줬었고요. 네. 그 다음에 대형주, 초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이 좀 계속 눈에 밟힙니다. LG화학이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선, 이게 아직은 좀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 좀 이르지만 여기 추세가 이제 발산하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면 요런 이제 박스권 상단에 이제 하단에 있다. 발산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돌아서면 이제 전통 화학주의 개념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LG화학도 해볼 만한 자리 위치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황대현 저하고 이제 그 시장을 보는 뷰는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계좌 구성을 또는 종목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이런 분위기 이거는 거의 서로 얘기를 하나도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느낌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반도체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 반도체를 사야 되느냐? 내 계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난 종목이 열 몇 개 종목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시장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지금 바닥을 찍어가고 있고 돌아가는 지점에서의 상황이라면 내 계좌를 다시 구성해서 시장에 그 다시 맞게 구성하는 게 진짜 힘든데 힘들긴 하죠. 근데 해야만 됩니다. 네. 다시 구성해서 시장에 맞게 운용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비중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제가 한번 제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주식이 많이 있거나 또는 현금이 있거나 그렇다고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기술주를 이제 두 섹터로 나누었는데요. 이제 가치주 섹터를 한 60% 정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성장주는 이제 한 40% 정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깊이 있게 드렸는데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선정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으로 구성을 하려고 좀 더 서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반대로 가치 섹터의 종목들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지를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이제 누구나가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고 중국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지난 11월, 12월에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장 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주요한 그 내용이 중국의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한 안정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철광석 원석과 제품 가격의 요 차, 그가 지금 300불 정도 되는데요. 역대급으로 가장 스프레드가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린다고 할까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철강이 가장 많고 소비되는 철강도 가장 많습니다. 철강 생산과 소비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려면 철강과 시멘트 건축 관련 이제 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최근 이제 11월, 12월에 나타난 이제 중국에서의 또 국제 시세에서의 철광석 가격, 철근 가격, 그리고 조강, 그리고 열연 이 가격들이 바닥 찍고 상향화 되어가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관련 종목에서 한 종목을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철강 관련? 철강 업종에서 한 종목을 세팅하는 거고요. 종목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 세팅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경기 이제 활성화 살아나는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종목들로 저는 유통업을 보고 있습니다. 유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이 유통이라 하면 이제 백화점, 호텔 이쪽인데요. 백화점 호텔 내에서도 전 신세계 원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극단적 소비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중에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주말에는 나를 위해서 럭셔리하게 소비를 하는 형태. 그리고 저도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하나 판단하는 게 지금은 제가 매 계절마다 이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매 시즌마다 네. 저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다른 데 그 양복을 파는 데 가서 양복을 계절마다 한 번씩 사는 게 유일한 낙이자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정장 맞추실 때. 맞추진 않고요. 그냥 저는, 사시는 예, 저는 사는 네. 매장이 있어가지고 네. 계절별로 한 번씩 삽니다. 그러면 네. 그 계절, 그 해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최근 1년 반 이제 양복을 제대로 지금 네. 산 적이 없습니다. 기존 출근 양복, 안 하시니까. 네. 기존 양복을 계속 입고 네. 있는데요. 이제 조금 날씨도 풀리고 이제 양복 외투를 안 입고 양복을 입을 때가 되면 백화점에서 저도 양복 한번 살 건데 우리가 이제 소비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간에 이제 소비 침체로의 중국에서 오늘 나온 얘기도 보복 소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소비 침체로의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네. 판단이 돼서 저는 이제 백화점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하나의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네, 자동차 업종에서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측면으로 네. 이제 해석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철 최강의 현대- 제철. 네, 현대차는 뭐 지금 현재 레포트나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 회복의 첨단에 서 있는 업종은 철강 업이고요. 네. 주가 저평가돼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아마 PBR이 0.3 수준일 겁니다. 또 3이에요? 네. 또 0.3? 워낙 그러네요. 또 0.3. 그리고 이제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현대자동차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이 주가에 대한 전망치는 뭐냐면 지금 뭐 재료가 있고 네.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이 사고 이런 부분보다는 주가가 일정 기간을 두고 진짜 싸긴 하네요. 주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렇게 수평화되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죠. 네. 네. 크게 빠지지도 않고 네. 오르지도 않고 일정 구간 내에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이 네. 진행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 보통 주식이 V자형 반등을 주는 종목이 있고요. 네. U자형 U자형. 반등을 주는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저는 V자형 반등은 못 쫓아갑니다. 못 쫓아가죠. 네, 현실적으로 저거 V자 못 쫓아가죠. 네. 못 쫓아갑니다. 저는 보통 U자형 주는 종목을 이제 딱 잡아놓고 시기를 봐서 그렇죠. 이제 기간차를 두고 여기에서 이제 진입하는 형태로의 그렇죠. 여유 있게 여유 이제 있게 사는. 투자를 분할 하는 매수도 가능하고. 그렇죠. 요 투자 지금이 딱 그 자리. 네, 그 네. 자리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대해설 지금 가격적으로 부담 없고 없죠. 전체 뭐 중국 경기 연동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볼 때도 뭐 지금 가격, 지금 시점 그러네요.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하락 추세는 뭐 네. 아직은 뭐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지만 그렇죠. 네. 싸게 사는 관점으로는 뭐 네. 가치주 투자의 관점으로는 네, 아주 맞습니다. 좋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세계. 신세계. 도 동일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주가가 그 간에 네. 동일 시점에서 뭐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주가 안정화되면서 뭐 터닝 포인트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주가가 수평화되어 가면서 흐름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동차 업종을 모비스. 네, 왜냐면 기존에는 저 기아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품 중에서 저도요. 만도를 좋아했습니다. 네. 근데 모비스가 이제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오늘? 크게 오늘은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께도 기아를 가지신 완성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대 모비스로의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품주는 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로 완성차에 대해서는 전환 매매를 하자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렸고 모비스는 진짜 오늘 양봉도 굉장히 양호하네요. 네. 네, 기존의 이평선들을 한 번에 다 뭐 거의 뭐 부시듯이 다 뚫고 올라와 버려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장기 정말 장기 주봉 일봉 다 부시고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한 이후에 최근에 수평화되는 과정에서 네. 가격 진행이 나타나고 있고 네. 뭐 오늘은 의미 있는 상승이지만 아직도 주가 수준에서의 측면을 보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고 우리가 확신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볼 만한 가격에 충분히 사볼 들어왔다라고 만하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교체 매매나 또 현금만 있다라고 할 때는 포트를 짤 때 해당 가치 섹터 요 세 종목에 네. 대해서 이제 원래 주식은 저는 두세 종목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그렇죠. 판단하거든요. 네, 전 네다섯 목 좀 더 해서 네다섯 개. 근데 제가 하나의 섹터로 딱 그룹 지어버린 것은
세 종목을 사되 저는 두 종목으로 가져간다는 측면으로 가치 섹터에 한 60% 정도 담고 그리고 기술주 저는 성장주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성장주 아니죠, 그렇죠. 기술주 중에서는 반도체나 전기전자인데 삼성전자 사기에는 수익률 왜냐하면 가치주는 안정적으로 담아놓고 쭉 기간차를 끌고 갈 그렇죠. 거고요. 관성 보고. 그렇죠. 네, 하는 기술주는 좀 탄력적인 운용을 하면서 맞습니다. 수익이 날 만한 종목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야 서로 간의 구성의 네. 수익률이 맞춰지기 때문에 기술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반도체를 사더라도 그보다 하단에 있는 움직임이 탄력적인 종목으로 소부장? 소부장보다는 제가 지금 보고 네. 있는 게 좀 가벼우면서도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 네. 제주 반도체는 너무 날뛰지 않습니까? 이쪽은 좀 가볍게, 네. 이쪽은 좀 무겁게, 네. 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시가총이 너무 작은데 1,300억. 네, 그래서 뭐 적극 추천하기보다는 네. 그런 형태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네.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내에서도 L전자 한번 모습 보시면 일전제?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전기전자도 하나의 섹터로 구성을 해볼 만한 지점이거든요. 전기전자에서 그럼 LG전자일 것이냐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네. 심텍이나 뭐 네. 등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종목들 네. 좀 가벼운 종목들 네. 있죠. 그래서 기술주 섹터에서 한 40% 정도 네. 잡는데 여기는 좀 가벼운 것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면서 주식을 교체하거나 지금 구성해 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주식 사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좋은 시점이다. 네, 아, 그리고- 되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물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잠깐 좀 전에 차트를 보셨기도 하지만 물릴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근데 내려갈 수는 있지만 네. 바로 리바운딩도 충분히 가능한.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는 금리 수준에 대한 대전제가 바뀐다라고 하면 네. 뭐 사실 오늘 한국은행 총재님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말씀하기보다 이제 전망치들이 3점 후반대에서 결정될 거다 정도 이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사실 크게 더 이상 이제 다 왔거든요. 그렇죠. 한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는 왔기 때문에 네. 미국도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이 전제가 깨지면 또 전략을 새로 짜야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이 말에 동일하시면 사볼 만한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은 뭐 그게 맞다고 하면 저희 말에 동의하시면 주식을 조금 늘려보실 만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기다려보겠다 하면 평균 가지고 계셔도 그렇죠. 뭐 기회는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여행주는 한 번 정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여행주요? 네, 여행주라면 어떤 종목을? 저는 일단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마감하면서 네. 생각보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국 심사 네. 조치가 네. 생각보다 세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PCR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중국인 관광객 한 명 뭐 도망가는 경험도 있었고. 네. 근데 주 초반에는 좀 약했지만 호텔 신라 같은 거 보시면 네. 그대로 그냥 신고가로 다시 또 밀어붙였어요. 호텔 신라 네, 같은 거. 맞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네. 여기 호텔 신라인데요. 호텔 신라는 거의 뭐 이제 좋죠. 네. 호텔라기보다 면세점 매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카지노 하는 롯데 관광개발, 제주도 아니면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은 짱짱해요. 네. 네. 그 괜찮습니다. 호텔 신라도 좋게 기존에 봤고 이 종목을 신세계에 비해서 세팅에 네. 있어서 진행하지 않았던 것은 호텔 신라가 PBR이 0.9 넘어갔습니다. 네. 1 근처에 그렇다고 하면 진입해서 가치주는 아니니까. 네, 맞아요. 비슷한 그 호텔 백화점 관련주이긴 네.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가 뭐 어차피 1 돌파하면서부터가 진짜 그렇죠.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추세 맞습니다. 추종의 관점에서는 아직은 저항을 해소할 말씀하셨던 게 다 정말 사서 기다리면 시간만 있으면 먹겠다 네.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추세 추종이나 아직은 봐도 주가가 아직 쫙 내려가는 느낌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내려가다 이렇게 딱 턴하는 시점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점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아까 모비스 좋아 보였고, 네, 네. 모비스 좋아 보였고, LG 화학도 그 좀 밑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번 주에 워낙에 수급이라던가 성장 IT 섹터들로 모였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유럽이 또 유독 더 따뜻하다는 소식들이 나왔잖아요. 의외로. 그러면서 네. 지금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이번 주 내내 쉬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쉬었습니다. 근데 CS 윈드 한번 말씀드렸던 풍력 타워 만드는 네. CS 윈드도 지금 추세 거의 하단까지 다시 밀렸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그렇지만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계속 갈 거고 수주 받아놓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좋은 것 같고 하나솔루션이 드디어 이제 유상증자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요? 아니요, 이제
우선 유상증자라서 얼마 수용은 안 되지만 아,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있는데 이제 네. 그때 이제 조금 묶인 거 생각하더라도 지금 정도면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또 이번 주에 다른 쪽으로 수급이 딱 일시적으로 가서 잊혀졌지만 네. 이런 신재생 쪽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쪽은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조금 가슴이 아팠던 게 LIG 넥스원 같은 방산 쪽. 방산주. 네, 방산 쪽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확. 네. 어제 러시아에서 휴전 협정 제안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거절해버리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스원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나 다 방산 요즘에도 북한 관련 이슈가 나와도 네. 뭐 방산 주식들이 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대표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방산 주식들이 뭔가 다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더 싼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 고점에서 음봉 대량 거래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일단 후퇴 아, 전 생각했던 종목이라서 일단 좀 천천히 보자 그런 관점에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방산주가 이번 주 회복하지는 못했는데 추세까지 좀 부러지는 느낌이 좀 강력해서 일단은 조금 전 보수적으로 보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컨텐츠 회사들이 좀 네. 들락날락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컨텐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아. 넷플릭스 보시나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요즘에 그래도 하나 히트를 하나 쳐서 제처가 보고 있고. 즐겨보는 게 있어요. 글로리.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재밌다 하더라고요. 네, 김은숙 작가님. 네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했던 레몽레인도 그랬고 네. 이제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추세를 이제 이어서 받는 게 요즘에 네. 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웹툰 기반이잖아요. 슬램덩크 나왔죠. 이번에?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웹툰 관련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한번 웹툰 관련 주식 뭐 DNC 미디어도 있고요. 네. 미디어 들어가는 주식들이죠. DNC 미디어가 어떻게 됐나요? 영문으로 DNC인가요? 아니야 한글로. 이런 것도 이제 U자 모양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쉬는 윌리엄 오닐이 말한 컵앤핸들과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죠. 이 어떤 극작된 게 있나요? DNC 미디어 보시면 네. 여기 좀 내용 볼까요? 이것도 DNC 미디어와 카카오랑 대원 미디어 얘도 있고 대원 미디어. 아, 네, 대원 미디어. 이건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대원 미디어. 웹툰 관련 네, 주식. 웹툰 관련 주식들입니다. 네. 요즘 웹툰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게 네. 엄청나게 많이 네. 저기 히트를 그러니까 이제 치지 웹툰을 않습니까? 기반 여기서 했던 것들이 네.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컨텐츠 회사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컨텐츠 회사는 그 IP를 기반으로 네. 수출하고 또 만들고 이제 2차 가공이 되는 회사들인데 정말 이거 주봉인데 오랫동안 쉬었다가 이제 조금 바닥에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죠? 이거 대원 미디어. 야, 이거 21년도에 엄청난 폭등이 네. 나왔었고 네. 기억도 안 납니다. 왜 올랐는지. 네. 어떤 이유? 집에서 그것만 본다는 그런 내용이었나?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까지는 저도 사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엄청 오랫동안 거의 2년을 박박 기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2년을 기었습니다. 2022년, 이제 그리고 2022년 내내 쉬었고. 최근에 보통 저렇게 장대 거래가 두 번이 돈 나오면 나왔죠. 네. 보통 저희 쪽에서는 축구장 골대를 세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축구장 골대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매집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축구장 골대를 세우면 이건 네. 매집이다. 매집이죠. 한 번 나왔을 때는 네. 이건 모른다. 네, 한 번은 몰라요. 페이크도 많았어요. 네. 근데 두 번 나오면 두 번 나오면 그렇고 또는 세 번까지도 가끔 나옵니다. 네. 세 번까지도. 축구장 골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이거 매집이다. 네, 이거 가운데 매집이다. 하더라고. 네. 거래량이 특이하네요. 그래서 의미 일단은 있는. 좀 유독 이게 뭐 블록들이 있었는지 저희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좀 특이해서 저도 네. 관심 갖고 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도 한번 뭐 이제 리포트가 시가총액이 1,900억에서 리포트가 없을 것 같지만 다 증거사 커버리지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조금 종목들이 네. 주 초반에 안 좋았던 애들이 주 후반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또는 이번 주 초에 상대적으로 셌던 애들이 네. 오히려 이번 주에 좀 주 말로 갈수록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아. 그러면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조금 과하게 올랐으면 좀 이번 주에 많이 올랐던 애들 좀 팔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괜찮은데 그냥 수급 위주로 밀렸던 애들 좀 아마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들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투자 때문에 좀
시장에서 완전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뭐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SPG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윌로보틱스나 네. 여러 가지 종목들.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죠? 팔고 나니까 15%더 올라가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팔 때 팔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뒤따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들도 다음 주는 한번 조금은 뭐 종목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이제 계속 가면 좋긴 하겠지만 여차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전에 테슬라가 또 아직은 나스닥 선물이 S&P 500은 양호한데 나스닥 선물만 조금 밀리거든요. 오늘 근데 저기 실업률 발표가 있고요. 네.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있고 오늘과 다음 주 12일이죠. 네. 주요 지표 발표가 있어서 아마 지수 또 시장 영향력이 좀 좀 있는 있겠죠. 근데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장전에 한 또 5%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 선물을 조금 끌어내리고 있는데 나머지 기술주들은 그래도 아직은 양호합니다.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테슬라가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제도 사실 그 나스닥 선물은 좋아서 좋았는데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또 1%씩 하락해 있고 몇몇 종목이 끌어내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부디 별일 없긴 근데 요즘에 그래서 나스닥 뭐 한 3% 폭락하지 않는 이상 별로 겁도 잘 안 나요. 네, 뭐 영향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뭐 자기 한국의 길을 가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이게 주식을 하는 건지 그림 맞추기를 하는 건지 뭐 그냥 소설가가 되는 건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종목 공부 많이 하시고 좀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 그렇죠. 올해도 분명히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어렵다고들 말씀들 하시지만 그 작년에 안 좋았어도 대시세가 났던 종목들 또는 시장을 비트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내 계좌에 100% 그 종목을 다 채워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두 종목만 있으면 계좌는 살아나니까 올해도 결국은 시장에서의 나의 목표는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는다. 저의 개인 목표는 오늘 살아만 남으면 다음 장에서 분명히 또 기회가 온다. 살아만 남자. 그거를 또 뼈에 새기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에 월화 손절했으면 또 고객님한테도 욕 많이 먹고 가면 그랬을 건데. 살아만 나오면요 부장까지는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다 도태되니까. 살아만 남는 걸로. 네. 네. 그리고 저희도 살아남고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이번 주 너무 피곤했는데 다음 주는 조금 그래도 편안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